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화부터 내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이 먼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차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체질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드러나는 반응만으로 체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느냐, 화를 잘 내느냐는 성격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음양적 기질과 간당 기능의 강약이 만들어내는 몸의 반응 방식에 가깝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누군가는 마음이 크게 상하지 않고 쉽게 넘기고 누군가는 말로 바로 대응하고 또 누군가는 속으로 상처받죠. 이 차이가 바로 체질의 차이입니다. 먼저 태음인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태음인은 기본적으로 음적인 기질이 강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반격하거나 맞받아치기보다는 일단 참고 받아들이고 넘기자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겠죠. 태음인은 다른 체질과 비교해 상처를 덜 받고 받아도 밖으로 잘 안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양인 역시 본질이 음이기에 태음인과 스트레스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즉 태음인과 소양인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태양인만큼 크게 상처를 남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태양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양인은 양적 기질이 매우 강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에서 담아두기보다는 말, 표정, 행동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직설적으로 튀어나오고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태양인은 간이 가장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분노, 짜증, 스트레스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한태양인 금음 체질의 경우에는 비위까지 약한 편이라 생각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짜증과 분노가 더 증폭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성격이 나쁜 건 아니죠.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에 따른 반응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즘 들어 태양인이 다른 체질보다 더 힘들어졌을까요? 현대사회는 사람도 많이 상대하고 관계도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생존 경쟁도 훨씬 더 치열합니다. 이 환경에서 양적 기질을 타고났고 간단까지 약한 태양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해서 견뎌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후폭풍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간당과 비위 기능이 무너지고 자율신경이 흔들리고 면역 기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실제 상담을 해보면 건강이 무너지는 압도적인 원인이 스트레스와 연결되더군요. 아마 열태양인 금양체질의 약 40에서 50%, 한태양인 금음체질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태음인이라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태음인은 간이 가장 강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그게 곧바로 짜증, 분노,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겠죠. 한태음인 목양체질은 열태음인 목음체질보다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비위가 약해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쉽게 떨쳐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슬퍼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음인 역시 본질이 양이지만 양중의 음으로 음의 성향이 태양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색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커지는지, 말이 공격적으로 튀어나오는지, 감정이 즉각적으로 밖으로 분출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성향이 뚜렷하다면 일단 태양인 특징일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태음인 특징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교육, 마음수양, 개인적 상황, 나이 등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감정 통제가 잘 되는 태양인은 겉만 봐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출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겉만 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속으로는 들끓는 감정이 구멍까지 차오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동 패턴을 반복해서 관찰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태양인과 태음인 특징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혹시 한국인은 원래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민족이다, 다들 포커페이스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분은 없겠지요. 만약 제 말이 맞는다면 사상의학과 팔체질 의학은 그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제 두 번째 책인 팔체질 혁명, 태양의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공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